안녕하세요. 운양고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빛을 이용한 미술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 수업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빛을 관찰하여 그린 미술에 대해 알아봤어요.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의 특징과 작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면 이제 현대미술로 넘어와서 빛의 요소를 미술에 적극 도입한 미술 유파들과 이에 따라 점차 확장되는 다양한 미술 유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신나게 수업 시작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빛을 이용하는 라이트 아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이전의 미술은 빛을 직접 관찰하여 그리는 그림이었다면 라이트 아트는 빛이라는 요소를 미술에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함께 살펴볼까요? 1960년대 빛의 효과를 극적으로 살려 새로운 시각적인 이미지를 창출해 내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작품의 총칭입니다. 전기를 통해 만들어지는 빛, 즉 라이트는 현대의 우리 생활엔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 중에 하나겠죠. 이런 라이트가 예술 속으로 들어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 되는 거예요. 미니멀 아트의 작가 중에 하나인 댄 플레빈의 형광등을 설치한 작품부터 네온 사인을 이용하여 작품으로 만들거나 또 빛의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빛의 영상을 보여주는 등 라이트 아트는 그 자체의 개념에 한정되기보다는 현대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이 작품들은 댄 플레빈의 작품들입니다. 앞서 라이트 아트를 살펴보면서 우리 이 부분을 함께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바로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이에요. 첫 번째, 빛의 삼원색은 우리 실생활에서는 TV 모니터의 빛이나 공연의 조명 등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빛의 삼원색은 RGB, 즉 레드, 빨강, 그린, 녹색, 블루, 파랑이에요. 그럼 이 빨강, 녹색, 파랑, 빛의 삼원색이 모두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면은 가운데 모두 합친 색깔 어떻게 나오죠? 바로 흰색 나오죠. 근데 광은 흰색이라기보다는 백색의 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빛이 혼합되는 것을 가산 혼합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오른쪽으로 넘어오니까 색의 삼원색이 보입니다. 색의 삼원색은 우리 실생활에서는 프린터기의 인쇄 토너나 카트리지 이런 곳에서 쉽게 볼 수 있어요. 색의 삼원색은 CMY, 즉 시안, 청록, 마젠타, 자주, 옐로우, 노랑입니다. 그럼 이 청록색, 자주색, 노랑색이 모두 섞이면 이론상으로는 검정이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약간 좀 녹색빛이 나는 검은색이 나와요. 그래서 인쇄 프린터기 보면은 카트리지가 CMY 그리고 하나 더 있지. 검정색, K 이렇게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렇게 색이 혼합되는 것을 감산 혼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빛의 삼원색 가산 혼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볼까요? 레드 더하기 그린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옐로우가 나타납니다. 그린 더하기 블루는 시안이 나타나고요. 블루 더하기 레드는 마젠타가 나타납니다. 자, 색의 삼원색 감산 혼합은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 시안 더하기 마젠타는 블루 파란색이 나타나고요. 마젠타 더하기 옐로우는 빨간색이 나타납니다. 옐로우 더하기 시안은 그렇습니다. 그린, 녹색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라이트 아트에서 확장되는 미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빛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미술이라기보다는 움직임을 중시하는 그런 예술입니다. 즉, 움직이는 미술, 바로 키네틱 아트입니다. 그 개념은 움직임을 중시하거나 그것을 주 요소로 하는 예술 작품을 말합니다. 움직이는 미술하면 가장 먼저 모빌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어요. 모빌을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알렉산더 콜더라는 사람이 움직이는 조각인 모빌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움직임이라는 요소가 적극 도입된 장 팅겔리라는 미술 작가의 작품이 키네틱 아트 작가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작가는 최근에 이제 좀 핫한 작가인데요. 자연의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공학적인 이 구조물, 이 괴이하게 생긴 생명체 같은 작품을 만든 테오 이안센 등 이 미술은 빛뿐만 아니라 움직임이라는 요소가 도입되어서 더욱 확장되어 간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한편 빛과 그림자라는 미술 유파에 대해 알아볼게요. 빛과 그림자는 공간과 또 환경과도 관련이 있어요. 이 라이트 아트가 확장되어서 공간 속의 빛을 감상자가 직접 체험하는 경험을 제공하며 빛과 그림자를 느끼는 경험으로 미술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제임스 튜렐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커다란 화이트 큐브의 빛의 요소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인간의 감정이나 아니면 명상적인 것, 또 체험, 인간 그 자체의 경험, 이 자체가 예술이 되는 겁니다. 작년에 요거 지금 보이는 이것도 제임스 튜렐의 작품입니다. 작년에 커넥트 BTS 작품, 요런 작품들도 있었고요. 또 베로니카 얀센스의 작품 등 이제 미술은 시각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빛을 공간 속에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술이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점점 이렇게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미술 중 하나인 미디어 아트를 소개합니다. 이 확장되는 미술 미디어 아트는 이 유파를 이끈 선구자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의 작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바로 여기 보이는 이분 백남준 작가입니다. 백남준 작가는 미디어 매체 중 TV 브라운관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과거 1960년대에 백남준 작가는 앞으로 미래에는 음극 성관이 캔버스를 대신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의 예언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현대의 우리는 TV 속의 다양한 이미지를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으니까요. 백남준 작가의 예언대로 된 게 맞네요. 이 미디어 아트의 개념을 함께 살펴볼까요? 미디어 아트는 매체 예술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디어는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매스미디어를 가리킵니다. 즉, 미디어 아트는 현대의 커뮤니케이션을 주요 수단인 대중매체를 미술에 도입한 것입니다. 자, 왼쪽에 제시된 작품 보면은 TV 부처님이 TV를 보고 있는 그림 보이죠? 자, 사유하는 부처상을 비디오로 찍고 또 그것을 전송하는 TV 화면을 또 다시 부처가 바라보고 있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탑같이 생긴 것 1003개의 TV를 이용한 다다익선이라는 작품입니다.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 보면은 있는데 여기 제시 자료에는 TV 화면이 이렇게 켜져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 제작된 작품이에요. 이제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서 화면도 켜지지 않고 계속적인 보수가 필요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이 다다익선은 백남준 작품 중에 가장 손꼽히는 대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한 확장되는 미술, 인터랙티브 아트입니다. 그 개념은 예술 작품과 감상자가 서로 소통하며 상호 소통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감상자의 행위 및 경험이 작품의 일부가 되어서 완결이 되는 예술입니다. 제시된 화면의 왼쪽에 보면은 관람자가 작품의 체험을 이렇게 하면은 위에서 알파벳 글자가 쏟아지게 되는 것, 그리고 감상자가 이 알파벳을 손으로 받는 체험을 하는 예술. 즉, 감상자의 행위와 경험이 작품의 일부가 돼서 완결이 되는 거죠. 또한 가운데 작품 앞에 서면은 자신의 신체가 픽셀로 나타나는 예술 작품. 그리고 오른쪽에 파도가 치는 아주 실제 같은 미디어 작품 등 감상자의 행위와 경험이 작품의 일부가 되어서 완결되는 예술을 인터랙티브 아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빛이라는 요소가 근대 미술에 영향을 주게 된 것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파생된 다양한 미술 유파와 사조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빛의 요소를 적극 개입시킨 라이트 아트,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미술이 확장돼서 움직임이라는 요소로 더욱 확장되는 미술인 키네틱 아트, 또 빛과 그림자, 미디어 아트, 인터랙티브 아트까지 이렇게 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의미 있는 미술 유파도 살펴보고 다양한 작가의 작품들도 함께 살펴보았어요. 미술에 대한 우리 운양고 학생들이 예술에 대한 좀 지평이 넓게 확장되었기를 바랍니다.